세상에 나 태어나서 제일 좋은 날은 둘째인 너를 만난 날. 다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2019 수능 완성 영어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 아이의 돌잔치에 다녀왔는데요. 요즘은 돌잔치 가니까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 아이가 성장한 사진이랑 엄마가 아기한테 쓰는 편지 이런 걸 틀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고 있는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1등급 받을 것 같아서 꼭 명문대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행복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부 때문에 참 마음 상할 때 많겠지만 내가 공부가 9등급이라고 해서 내 인생도 9등급은 아니라는 거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얘기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남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해도 나한테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나한테 도움되고 내가 만족하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시간에 등 떠밀려서, 상황에 등 떠밀려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강 가는 거, 이거는 진짜 소중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랜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후회 없이 여러분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능 완성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는데, 그러자니까 6월 모평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같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상위 10개 문항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직접 연계 문항입니다. 무려 직접 연계 문항. 그냥 간접적으로 소재만 갖다 쓴 게 아니라 똑같은 지문을 갖다 썼는데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는 우리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연계교재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다면 이거 영어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먼저 첫 번째요. 좌해석 우, 좌영어 우해석 보면서 공부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문이랑 우리말이 같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우리 눈길은 우리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영어 공부입니까? 국어 공부죠. 또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했답니다. 뭐 예를 들어 종의 다양성에 대한 글이면 종의 다양성의 정의가 뭐고 왜 그게 중요한지 내용 위주로 정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영어 공부입니까? 사회 공부지. 평가원에서는요, 이렇게 내용을 대충 알고 있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6월 모의평가 보셨다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지랑 해석 맞춰보고 구문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문을 공부한 게 아니고요. 문장만 공부한 거죠.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직접 연계된 지문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4, 39의 비연계 문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연계 빈칸, 제목, 글의 순서, 이런 문제 틀렸던 친구들은 보통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정보를 읽고 빨리 쉬운 정보로 이렇게 바꿔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그냥 쫓기듯이 번역만 막 한 다음에 모르겠으니까 처음부터 또 올라가서 다시 읽고 그러다 그냥 시간만 가고 정답은 못 찾는, 지금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문항에 오답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글을 읽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쉽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 있는 10개 문항 중에 절반 틀렸다 라고 하면 그건 지금 연계교재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보 처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되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지금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영어 공부 시간의 절반은 쪼개서 단어랑 문장 해석 연습하는데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 연계 아무 소용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공부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좀 메워가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완성에서는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 항상 속도가 고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연습을 시작할 거고요. 수문 점수 찾기에 좀 주력해 볼 겁니다. 수문 점수라 함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실력 범위 안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놓치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점수화하는 작업을 수능 완성에서 같이 좀 해볼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실전처럼 안 풀어오시면 안 돼요. 5문항 기준으로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 가지고 꼭 문제 풀어보십시오. 저는 시간 제한이 있으면 머리가 하얘져서요. 조금 더 훈련이 된 다음에 시간 제한 두고 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시간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꽤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해설지의 도움 없이 정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해드렸더니 그냥 안 하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일단은 쉬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5분,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20분, 최대한 붙들고 늘어지세요. 해설지 보지 마시고. 해설지 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때부터 그냥 국어 공부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물고 늘어지냐면 한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요. 한두 단어로 정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선생님,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걸 읽고 옆에다 정리하고 이렇게 풀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읽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처음 수영 배우는 사람이요. 아, 이렇게 발차기 하시고요. 이렇게 호흡하시고요. 이렇게 팔 동작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느려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언제 다 합니까? 그냥 막 빨리 휘저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정보 처리하는 힘이 생기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여백에 정리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꼭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정답의 단서를 찾으면 이제 느낌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바로 선택지로 이동해서 답 찾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강의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두 단어로 정리한 내용이랑 제가 여백에 정리한 내용이랑 얼마나 일치하나 맞춰보려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표 표시한 부분이랑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듣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복습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단어 정리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뭐 누적 복습을 하겠다, 주말에 몰아서 복습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내용을 왜 기억을 합니까? 이거는요, 탐구 과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용을 기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걸 진짜 내 힘으로 이해해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을 예습에다 조금 더 투자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네버엔딩처럼 느껴졌던 이 수험 생활이 이제 딱 1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끝이 정해진 레이스입니다. 우리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이 구간, 정말 수능 끝나고 나서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자면서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이 빗바래지 않고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만날게요.